안녕하세요. 또 제가, 또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좀 자주 올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또 뭔가, 또 영상을 올리려고 그러면, 또, 강의 동영상 올리려고 그러면, 또 뭔가 일이 생기고 해서, 좀, 예상보다 조금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이게 꼭 원격 탐사, 위성 원격 탐사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QGIS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제 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QGIS에서 이 배경지도 불러오기라는 그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지도가 뭔가? 그러면 흔히도 말하는 영어로는 베이스맵이라는 거예요. 베이스맵. 베이스맵이라는 건데, 이제 베이스맵이 근데 왜 필요합니까? 이런 GIS 작업할 때 꼭 이제 원격 탐사뿐만 아니라 이런 GIS 작업할 때 이 배경지도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GIS 데이터라고 말하면 흔히들 쉐이프알이잖아요. 벡터 데이터. 벡터 데이터나 DM이나 레스터 데이터인 DM이나 이런 위성 데이터나 드론 영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영상이나 이런 지형 자료를 이렇게 불러와서 작업할 때 배경지도가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죠. 이게 어쨌든 위치 정보, 지형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형이 어디에 있는 지형인가? 그걸 알아야지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할 때, GIS 작업할 때, GIS 작업하든 공간 분석을 하든 어떠한 분석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지역이 이런 위성 영상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어딘가를 알아야지 뭔가 작업하기가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라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QGIS를 여기 있습니다. QGIS 이렇게 켜놓고 그냥 제가 여기 영상 하나 불러와요. 영상을 그냥 이렇게 하나 불러왔습니다. 불러왔는데 여기는 이거 딱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영상인데, 우리나라 촬영한 렌세 영상인데, 렌세 LC9니까 렌세 영상이죠. 렌세 영상인데 2022년 3월 1일 촬영한 영상이고, 렌세 영상이긴 한데 밴드 5번이니까 근적외선이겠네요. 근적외선이긴 한데 이게 여기선이 강원도 동해안 쪽 강원도 영상이 한데, 자, 이것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게 이 지역이 어딘지 아나요? 모르죠. 어딘지 모르다 보니, 그래서 이제 영상이 이렇게 여기만 딱 봤을 때 여기 전체로 봤을 때 여기 강원도고 동해안 쪽이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는 한강 쪽이고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좀 확대해서 줌인해서 이렇게 해서 확대하면 어딘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 레이어 창에서 이 밑에 이제 지도창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도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도는 종류 많지 않습니까? 지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봤을 때 밑에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 영상 여기 영상 이렇게 켰다 껐다 하면서 레이어를 켰다 껐다 하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이 어디를 촬영한 영상이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영상이 필요하고, 영상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베이스맵이라는 배경지도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영상 이게 단순히 위성 영상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IS 쉐이프알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작업할 때도 이게 내가 GIS에서 디지타이징 한다, 공간 분석을 한다, 이게 어디가 어딘지 알아야지 공간 분석이든 디지타이징이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배경지도가 필요하고, 특히나 GIS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배경지도는 이게 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게 위성 영상 기반, 이거 특히나 구글 얼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구글 맵이나 구글 얼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다음이나 카카오 지도에서도 위성 사진을 위성 영상도 다 제공하죠, 요즘은. 다음도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구글 위성 영상 기반 지도를 제일 먼저 제공한 데가 구글 아닙니까? 구글에서 이렇게 위성 영상 기반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배경 지도가 쓸 수 있는 게, QGIS에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가 오늘 이거는 제가 아까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그냥 다 캡처해 온 건데, QGIS에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배경 지도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불러오는 형식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이거 흔히들 말하는 일반 스트리트 형식의 지도고, 일반적인 지도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 영상 기반 지도인데, 이거를 QGIS에서 이런 다양한 배경 지도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올 수 있는데, 그럼 불러오는 방법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사용하는 불러오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URL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QGIS에서 그런 지도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오늘 강의에서 이제 오늘 강의의 목적은 이런 QGIS에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배경 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불러오느냐에 따른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강의 진행하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뭐 지도도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전 세계 다 그런 것 같은데, 뭐 선호하는 지도가 다 다르잖아요. 뭐 흔히들 말하는 뭐 다음 지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카카오 지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이월드 지도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이월드 지도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또 구글 지도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구글 지도는, 왜냐하면 다음이나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 지도는 우리나라 것만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지도만 볼 수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또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잖아요. 전 세계다 보니 이런 전 세계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전 세계 위치 정보를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당연히 이제 구글 지도 같은 전세 글로벌 맵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죠. 목적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지도에 따라서 조금씩 이런 심볼이나 이런 게 또 조금씩 다르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 선호하는 지도에 따라서, 예, 꼭 한 종류의 지도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요즘 지도가 되게 많아요. 맞죠? 예전엔 진짜 뭐 저 학부 다닐 때만 해도 구글 지도가 거의 뭐 대표적이었는데, 요즘은 뭐, 예, 해외에서도 이제 지도가 많이 플랫폼이 많고, 지도 플랫폼이 되게 많고,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이나 카카오 지도, 또 티맵, 뭐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다음 네이버 지도도 있고, 뭐 브이워드 지도도 있고 해가지고 지도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지도를 불러오는 그런 강의를 QGIS에서 어떻게 이런 다양한 지도를 불러올 수 있는가에 관한 강의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이 플러그인이란 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플러그인이 뭐느냐? 플러그인은 이 QGIS에서, 이게 단순히 QGIS만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QGIS만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물론 플러그인을 사용 못하는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플러그인이 뭐냐? 플러그인은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 추가되어 이런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된 프로그램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플러그인은 워낙 소프트웨어에서는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기술이라서, 이게 제가 알기로 정보 처리 기사 같은 책에서도 다 나옵니다. 플러그인은 요즘에. 예, 플러그인은 이제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특정한 기능을 이렇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흔히들 말하는 오리지널 버전은 없는데, 그 소프트웨어 흔히들 말하는 익스텐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익스텐드가 이제 뭐 그 특수한 기능을 가진 어떠한 추가적인 모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GIS성에 이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메뉴바를 통해 추가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여러 기능 및 함수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플러그인은 또 QGIS 개발팀 또는 외부 개발자들에 의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 QGIS 자체 그냥 오리지널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주로 GIS나 공간 분석 기능이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 QGIS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또 이런 QGIS 유저들이 또 이게 직업이나 이런 게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학생도 있고, GIS 쪽 학생도 있고, 뭐 이제 또 흔히들 말하는 전문가, 뭐 예를 들어서 수자원 전문가, 산림 전문가,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GIS를 사용을 합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QGIS 오리지널 버전은 흔히들 말하는 범용적인,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GIS나 공간 분석 기능은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반면에, 특수한 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이런 기능들은 또 QGIS의 그런 기본적인 버전으로 이렇게 기능들로 이렇게 탑재하기보다는 이런 플러그인 형식으로 흔히들 말하는 좀 빼놓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기능들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내재되어 있으면 이 프로그램만 무거워지고, 뭐 프로그램에 또, 예, 이게 설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이게 구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그인 형식으로 빼놔서 이렇게 너가 필요할 때마다 이 플러그인을 불러와서 설치해서 써라, 뭐 그런 방식인 거죠. 예, 그런 방식이고, 하여튼 이런 플러그인들은 이제 흔히들 말해 이렇습니다. 뭐 QGIS 개발팀에서 이렇게 개발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외부 개발자들이 이렇게
플러그인은 주로 이제 파이썬이나 뭐 C++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뭐 이런 외부 개발자에서 이렇게 플러그인을 개발해서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플러그인은 이제 플러그인 괄호 및 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플러그인 창을 불러오고, 그게 원하는 플러그인은 검색.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플러그인은 굉장히 종류가 좀 이따 저희가 실습을 해보겠지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너무 플러그인이 너무 많아서, 저도 뭐 제가 이 QGIS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은 당연히 저는 뭐 10%도 모릅니다. 10% 그거 다 알 필요도 없고요. 이게 뭐 제가 뭐 전부 QGIS 전부 모든 기능 다 알리는 당연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QGIS의 플러그인을 한번 제가 특히나 지도 관련된 거죠. 지도 관련된 플러그인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된 플러그인은 메뉴바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고, 우선은 이제 플러그인은 당연히 굉장히 목적에 따라서 종류가 많아요. 자, 우선은 여기서 이제 했는 것처럼 이제 메뉴 플러그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메뉴로 가셔서, 자, 우선은 제가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 자, 메뉴 플러그인 가셔서 이 플러그인 같이 메뉴에서 플러그인 가서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모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모두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뭐 보면 굉장히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 뭐 수백 가지가 되는 플러그인을 다 이렇게 있는데, 뭐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당연히 뭐 없다고 보고, 우선 여기 이렇게, 근데 여기 아무 플러그인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게 플러그인 이름, 그 다음에 이 플러그인의 이 주요 기능들, 이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플러그인이다 이렇게 있고, 이 플러그인의 주요 키워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그인을 이렇게 주로 만든 사람, 개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플러그인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고 싶으면 여기 이 플러그인에 관한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이 플러그인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여기 같은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뭔가 다 나와요. 이거 홈페이지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우선은 이제 배경지도 플러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 플러그인,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 중에서 이제 이 QGI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경지도를 불러오는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그 플러그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선은 이 대표적인 플러그인이 우선 이 오픈스트리트맵이라는 이런 오픈소스 지도인 오픈스트리트맵을 불러오는 플러그인입니다. 자, 그럼 우선은 여러분들이 또 당장 질문할 수 있는 게 오픈스트리트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그거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오픈스트리트맵이 뭐냐? 오픈스트리트맵이에요. 오픈스트리트맵은, 자, 여기 있죠. 특히나 OSM은 제가 잘 사용하는 지도 중 하나입니다. 제가 굉장히 작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지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면은 OSM이라는 우리가 줄여서 오픈스트리트맵 줄여서 OSM이라고 합니다. OSM 지도인데, 여기 한국어 구글링 해보시면 한국어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2005년에 설립된 영국의 비영리 기구인 오픈스트리트맵 재단이 운영하는 오픈소스 방식의 참여형 무료 지도, 중요한 게 참여형입니다. 참여형 무료 지도 서비스로서 지도도 이제 오픈소스 방식의 참여 무료 지도라. 이게 뭘까요? 그래서 여기 좀 더 설명 읽어보시면, 집단 지성 형식의 지도로 비영리인 위키백과를 모두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으면 보면은,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여기 OSM 여기 구글링 해보시면 여기 나타나죠. 한번 지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다음과 지도가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이게 여기 설명해 보면은 오픈소스 방식의 참여형 무료 지도, 흔히들 말해서 이거든 여기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겁니다. 사용자 참여 무료 지도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듭니까? 구글에서 만들겠죠.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는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만들겠죠. 맞죠? 우리가 그 지도를 뭔가 바꿀 수 있습니까? 뭐 힘들겠죠.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냐, 구글 지도를 우리가 이게 구글 지도랑 위치가 뭔가 정보가 다른데 이 지도 고쳐야지 하면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구글 지도를 고칠 수 있습니까? 수정을? 수정 못 할걸요? 그건 다 구글에서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OSM 같은 경우는 이 지도의 관리를 이 오픈스트리트맵 재단에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이거를 자 사용자 참여형 무료 지도, 우리가 이 지도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 구체적인 이 지도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여기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뭐 로그인 하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지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여기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직접 여기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사실 저도 수정은 거의 안 해봤습니다. 뭐 OSM을 쓰긴 하는데 저도 뭐 지도에 별로 불만이 없어가지고 예, 저는 뭐 이 지도를 뭐 고쳐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 지도가 여기 뭐 이 지도 보시고 여기가 진짜 가봤는데 여기 위치가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도로 수정하거나 그런 게 가능한, 그래서 여기 사용자 참여형 무료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 지도라고 되어 있어서 대부분 OSM이 이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실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게 구글이나 뭐 저는 정확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이게 구글이나 이런 다른 지도에 비해서 특히나 이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지역에서는 뭐 사막이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안 가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OSM의 정확도가 더 높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막을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떻게든. 자, 근데 OSM이 저는 좋은 게, 왜냐하면 왜 OSM을 제가 이게 사용하는 거 좋아하냐면, 실제로 보면 좀 이따 QGIS에서 다 써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되게 편합니다. 예, 되게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예, 속도가 빨라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끔씩 구글 지도나 이런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지도 같은 경우는 저작권 문제가 있잖아요.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끔씩 지도가 뭐 이게 이렇게 플러그인을 지도 구글이나 이렇게 네이버나 이렇게 다음 지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속도가 느린 경향, 제가 가끔씩 그걸 좀 느꼈거든요. 예, 속도가 뭔가 좀 QGIS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를 좀 느꼈거든요. 근데 OSM은 속도가 제 컴퓨터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속도가 제일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OSM을 사용하는 거를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예, 특히나 예, 그래서 OSM을 저는 QGIS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제 자 그러면 우선은 보겠습니다. 우선 내부 플러그인 통해서 이렇게 OSM을 이렇게 불러와 보겠습니다. 어떻게 불러오냐면, 자 여기서 킥OSM 말고 킥맵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킥맵 서비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불러오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그에서 여기 OSM만 불러오겠습니다. OSM 이렇게 불러오려면 키워드를 이렇게 OSM 이렇게 쳐보시면 이렇게 OSM을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그러니까 뭐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이렇게 다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킥맵 서비스라는 플러그인을 보시면 이 킥맵 서비스라는 플러그인이 easy to add a base map 이렇게 나죠. 이거 킥맵, 그러니까 OSM을 베이스 맵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플러그인입니다. 여기 설명을 이렇게 다 나오고 이게 버전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이 QGI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얼마다 이렇게 다 나오고요. 플러그인 저는 이미 OSM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OSM 이 퀵맵 서비스 플러그인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플러그인 설치라는 말이 버튼이 안 뜨는데, 저는 뭐 그냥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는데 굳이 저는 업그레이드 하진 않을게요. 예,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퀵맵 서비스 플러그인을 설치했으면 여기 여기 플러그인 설치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되게 쉽게 몇 초 안 걸립니다. 몇 초 안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킥맵 서비스 플러그인 설치가 될 거고, 이 설치된 플러그인은 이 메뉴 창에서 여기 보시면 저기 웹 창에 보면은 이 킥맵 서비스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OSM 이거를 버튼을 가셔가지고 OSM 스탠다드 이렇게 불러오시면 이렇게 킥맵 서비스 OSM이 이렇게 오픈 스트리트 맵 지도가 불러옵니다. 자, OSM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돼 있지만, 자 이게 이거 보면 자 이게 뭐 당연히 글로벌 지도죠. 글로벌 지도고, 여기 보시면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여기 가시면 자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글로, 당연히 이거는 한글로, 여기 OSM은 우리나라 거는 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고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고쳤을 거고. 근데 좀 여기 보시면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으로 가보면
예. 중국으로 가보면 이렇게 뭐 중국으로 가보면 이게 다 한자로 이렇게 다 중국 지명이 돼 있어서 여기 중국 지도는 당연히 중국인들이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고 또 반대로 또 일본 가보면 또 일본 지도로 일본어로 다 돼 있습니다. 지명이. 예. 참 그렇더라고 이게 좀 뭔가 예.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우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별 국가 해당 국가 사람들끼리 들이 이렇게 만든 지도다 보니까 참여해서 다 자기들이 참여해서 만든 지도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영어로 되어 있지. 그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딱 영어로 다 돼 있잖아요. 영어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 한국어로 그게 부분 번역 다 돼 있지만 어쨌든 다 이렇게 영어로 돼 있거나 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개별 국가들이 개별 나라를 보는 데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우리나라 개별 국가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볼 때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돼 있는 이렇게 지역을 볼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는 뭐 북한이고요. 어이구야 뭐 북한도 이게 뭐 저는 안 가봤지만 안 가봤지만 이게 당연히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다 이렇게 지도가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예 근데 북한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뭐 그걸 말씀을 못 드리죠. 어쨌든 이렇게 꽤 북한의 지역도 당연히 이거는 다음 카카오 지도나 네이버 지도가 북한 지역 나옵니까? 뭐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꽤 자세히 이렇게 도로 건물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건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설명도 다 돼 있고 예 그래요. 예 북한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는 뭐 내용을 제가 이게 한 동영상을 한 몇 개씩 좀 잘라서 먼저 이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 강의다 보니 좀 오래 강의를 좀 여러 개 한 게 아닌 20분 이상은 제가 하기가 좀 곤란해서 곧바로 또 다음 이거를 잠깐 동영상을 자르고 또 다음 동영상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